네, 오늘은 우리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상승이라고도 우리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한번 휘청이긴 했는데 한번 강하게 폭락 치고 나서 다시 시장 반등 나오면서 또 한 방에 또 밀어준 그림까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요걸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대응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견해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우선은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죠. 뭐 솔직히 우리가 뭐 더 가길 바라기도 하고 뭐 당연히 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건 분명히 맞긴 하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때 보통 목표가 자체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선까지는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기 파동상 보면 요 파동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장기 파동상 보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단기 파동상 넘어온 자리는 넘어갔죠. 지금 여기에서 한번 걸리적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넘어갔단 말이야. 결국 이 파동 자체는 이제 단기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 장기로 넘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를 지금 넘겨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이마만큼 넘어갔을 때 아직 조금 더 목표 구간까지 전 더 남아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8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00원 기준으로 8배가 조금 안 되게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조금 안 되는 자리까지는 전 추가적으로는 더 가능성은 우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파동이 분명히 넘어가는 자리라서 저는 추가적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라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 나올 때 어제는 폭락이 워낙 강하게 나왔지만 반등 나올 때 다시 상한가 말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우선 않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불안감이 휩싸이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상한가까지 바로 말지는 못했어요. 시장이 아무리 좋았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만 거를 봤었을 때 얘는 더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은 여기 19,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3만원 정도까지 저는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은 우선 3만원 정도까지는 잡고 보셔도 돼요. 잡고 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지금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고 만약에 시장이 얘가 아무리 3만원까지 가고 싶어도 또 추가적인 대폭락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얘도 결국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얘도 시장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잖아.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 자체가 틀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힌트를 줬거든요. 어떤 힌트를 줬냐면 어차피 상승 파동을 타고 갈 때 중요한 게 저점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가잖아요. 이 여러분들은 상승 파동이 그냥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하락 파동은 그럼 뭐겠어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되고 보통 올라가는 놈들은 마지막 저점을 뚫지 않습니다. 깨지 않아요. 계속 올라갈 놈들은. 결국 마지막 저점이 깨지면 거기서 이탈력이 죽으면서 보통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올 때 이렇게 파동 타면서 가고 있었고 지금 하나 더 만들었잖아. 어쨌든 시장이고 뭐고 이유를 다 떠나서 하나를 더 만들었죠. 저점을. 반등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 자 그럼 이제 뚫리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12,000원이죠. 이 3만원까지 가는 길목에서 이 탄력을 절대 끊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흔들고 갈 수는 있어도 이 밑으로 꺾이는 순간부터는 상승 탄력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파동에선 끝이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지금 상황에서는 12,000원은 절대 뚫리면 안 돼요.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 해보시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점 높여주면 높여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3만원 정도까지 우선 다음 목표가를 잡고 계속 쭉쭉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커트를 치고 나와줘야 되는지 이것만 좀 잘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도 좋은데 이제 26년도 올해는 좀 시장의 대격 변이 분명 일어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어차피 시장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뭐 물론 나가실 분들이야 지금 이제 뭐 자기 개별 종목 봤으니까 뭐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한 번은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25년도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의 한 해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영원한 상승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차피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엄청난 폭락세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결국에는 뭐 이런 미국과 이란의 사태로 전쟁 리스크가 촉발하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전 세계 다른 지표들보다 국내 증시의 하락이 훨씬 더 큰 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과한 상승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조금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건 트리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게 트리거가 되면서 같이 조정을 좀 강하게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뭐 매매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매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거다, 이 투자라는 걸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25년도에 했던 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몰려있던 수급이 이제 이 무거웠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데 쓰이지 않을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25년도는 분명 대장급들에게 많이 몰려 있었지만, 중성주들이나 아니면 이 부대장급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였었지만, 이 이제 여기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번 이슈를 토대로 해서 분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급 종목들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테마와 이 수급들이 다 다음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야, 섹터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래, 25년도는 맏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맏형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줬어. 자, 그러면 동생들이 이제 그거에 화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급들이 그 다음 동생들한테 넘어갈 거고, 동생들이 이제 형을 이끌어주는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는 우리 대장급 그만 보셔야 되고, 부대장급 종목들, 그리고 이 그 다음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실 거다. 근데 요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황금 종목으로 이미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 종목으로 또 올려드렸던 것들도 살펴보시면, 요 극동유화도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치고 있죠. 24일날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이번 주 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승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올려드려가지고 11일날 바로 급등세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 만들어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2월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드려서 강한 급등세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리고 단기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뭐 이거 그대로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해가면서 단기 종목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단기로도 짧게 포트폴리오 굴려주고, 그리고 리밸런싱도 해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력주 황금 종목, 우리 황금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황금 종목은 기본적으로 25년도와는 다르게 26년도 부대장급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대장급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다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계속 리밸런싱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런 데가 워낙 많아서 좀 뭐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러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적어도 허무맹랑한 그런 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진 재능이 이거고, 이걸 가지고 가장 상식적이고도 가장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여러분들이 뭐 물론 혼자 하실 수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대부분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황금 종목들 구성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규 황금주는 이번 턴이, 이 시장 폭락 턴이 지나고 나면 들어가려고 이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유화론 수익이 좀 달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 이제 마무리되면은 또 그 다음 종목들 금방 들어가가지고 움직이고 할 거기 때문에, 또 26년도 이왕이면 같이 좀 준비하시면서 좀 서로 좋은 파트너가 돼서 윈윈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신규 황금 종목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기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26년도 황금빛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